자, 등기 실행 관련해서 주제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표사자 등기의 형식이라고 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갑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얘가 지금 7년 동안 2문제가 3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 총 3개 페이지로 구성이 된다. 표제부를 우리가 사실에 관한 등기, 갑구와 을구를 가리켜서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 자, 4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전유 부분의 을구라고 해서 이게 바로 총 4개 페이지, 이 위치 찰나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거 잘 맞추셔야 돼 해서 이런 식이야. 한복 아파트 101동 101호의 등기 기록을 보게 되면은 먼저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101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101동에 대해서 이게 몇 층이다, 연면적이 얼마다, 구조가 철근 구조다,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다, 이런 식으로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유 부분의 표제부를 보게 되면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101호가 몇 제곱미터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단순하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갑구가 되게 될 것이고, 을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게 되는 것을 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전유 부분의 을구,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까지 총 4개 페이지. 아주 간단해. 이게 전에 이제 지문에 구성이 되는데 요 내용 자체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 구조가 되죠. 그래서 어떤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집합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새로운 등기부를 이렇게 4개 페이지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토지, 건물이 있는 이 토지에는 이미 뭐가 있다? 토지의 등기 기록,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이 집합 건물에 관한 등기, 구분 건물의 등기라는 것을 만들고 나서 이 토지의 등기 기록에 여기 위에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다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사고 터져요. 왜? 토지 등기부만 딱 띄어가서 사기칩니다. 이게 2만 평짜리 지목대다 겁나 싸게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스럽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 토지 위에 구분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 등을 했을 때, 자, 포인트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자, 대지권이라는 뜻을 얻어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개가 나오네요. 자, 등기관이 두 번째 직권으로 얻어다 뜻을 기록을 한다. 해서 뜻이 기록된 등기부는 뭐가 된다? 토지의 등기 기록이 된다. 그래서 다시 기본 구조 가셔야 되죠. 등기라고 하는 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신청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세 번째가 뭐야? 직권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신청 아니고요, 촉탁 아니고요, 직권으로 얻었다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대지권의 의미는 그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건물이 존립하기 위해서 소유권에 기반해서 건물이 존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권에 근거해서 자, 소위 건물이 존립하는 것이 임차권에 근거하는 건지 전세권에 근거하는 건지, 이런 것을 바로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거, 구분 건물 관련해서 토지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이게 더럽게 어렵게 구성하는데 다시 갑시다. 뜻!
키워드가 뭐야? 뜻. 자, 뜻을 뭐 다르게 표시할 수는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뜻을 기록하는 등기부는 뭐가 된다? 토지의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뜻을 기록을 하게 된다 해서 두 가지 이슈야. 그래서 쉬운 게 바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형식에서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갑구, 전유 부분의 을구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분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등기부라고 하는 것에 바로 다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누가? 등기관이 직권. 요걸 가지고 쉼없이 말장난들을 하는 그런 이슈가 됩니다. 원래 답은 안 되는데 한번 답이 돼 있어요. 뜻을 기록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토지의 등기 기록이다 그렇다.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게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가운 아이 나와 있죠. 자, 등기필 정보. 이미 우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간정보부 공부하실 때는 등기필증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전에는 등기권리증이란 용어를 썼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은 자 보안카드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상 권리자, 등기 권리자에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을 얻다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거죠. 바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 점점점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점점점의 경우도 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점점점의 경우도 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외우시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끄트머리만 외운 거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워갖고 시험 문제 보실 때 앞에서도 보면 100% 당합니다. 뒤만 쓱쓱쓱 보는 훈련 하셔야 돼. 등기법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뒤만 봐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시험 법정 구조를 보면은 원칙은 통지해야 되지만은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수백 가지가 있다고 좀 과장하면은. 그래서 출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옳은 표현. 통지해야 된다.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것을 보통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요거 하면 우리 같이 기억하실 거 하나 있었죠. 지금 여러분 교재 238페이지 지적 공부의 정리 등 관련해서 다시 주요 이슈 세 가지 238페이지 하도 예복습을 안 하니까 제가 해드려야 돼 해서 238페이지 지적 정리 관련해서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어떻다? 등기필 뭐 이런 거 가지고 등기필증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정리하지 않고 조사해서 어떻다? 등록한다. 두 번째 등기 촉탁이란 말 나오면 키워드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촉탁은 뭐라고 그랬어? 신규 등록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끄트머리 봐야 돼.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7일에 15일 나와 있죠? 통지해야 된다. 그럼 뭐라고요? 7일에 15일. 이렇게 공부하셨어? 그래서 시험 볼 때 어떻게?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해. 작살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지금 계속해서 뒤만 보시는 거야. 뒤만. 키워드만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공간정보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238페이지 내용 이미 다 설명드렸어. 신규 등록하면 무조건 경기하기. 신규 등록하면 경격이 촉탁 안 하고 신규 등록은 다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얘기를 묶어서 볼 때 신규 등록 나오게 되면 다 조사해서 등록한다. 신규 등록하면 다 촉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로 치고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발 문제 볼 때 읽어보지 마시라고. 진짜 익숙한 안 좋은 겁니다. 무조건 읽어보시면 안 돼. 불안하고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자꾸 지문을 봐. 지문을 보면 볼수록 함정이 빠지게 돼 있다고. 미쳐버린다고 이게. 공부 그러니까 지금 했던 지식들이요. 시험장 가시게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하늘이 노랗게 변해.
제가 강의 한 20년 넘게 하면서 다른 얘기는 잘 안 들어봤어. 근데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공감했던 얘기, 시험 보러 가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라. 이건 다들 합격 후기로 써. 저 시기에 가르쳐 준 게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하늘이 노랗다. 이건 맞아. 이렇게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찌드니까 또 막 읽어봐요. 그럼 이제 읽는 순간 다 게임 끝나버립니다. 왜? 중간에 모를 얘기가 지금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면서도 모를 얘기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모르면 더 겁이 나. 겁이 나니까 한 번 더 봐. 그러면 계속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헛바퀴를 도는 거야. 그래서 뒤를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습관 자체를 이렇게 키워드로 끊어가실 거. 한량처럼 그냥 가시면 안 돼. 제가 이제 기회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키워드만 뽑아 놓을 거야. 지금 목표는 그걸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신규 등록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조사에서 등록한다. 두 번째, 촉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까 통지하면 그 앞에 며칠? 7일에 15일. 통지하면 뭐라고요? 7일에 15일. 뭐가 7일이고 뭐가 15일이고 그 다음 문제야. 일단은 통지 뜨게 되면 어떻다? 7일에 15일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같이 비교해서 공부했던 것이 저런 거 있었죠. 바로 자 적구심사 이런 거 했을 때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해 관계인에게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회의는 며칠? 5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한 거 등기 필 정보로 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뒤에 보는 훈련하시게 되면 진짜 시험 볼 때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해볼만 합니다. 해서 요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신청. 예, 요거 100% 한 문제. 아까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 100% 한 문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거의 뭐 이제 얘도 한 7, 80%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주등기, 부등기에 딱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신청은 진짜 간단한데 거의 매년 출제가 됐던 주제입니다. 이신청, 등기관의 어떤 처분 또는 결정 등이 있게 된다. 그러면 이해 관계인만 얻었다. 이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해 관계인만 얻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속 등기가 위법 부당하다고 했을 때 상속인만 얻었다.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주제인데 두 번인가 답이 됐어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등기 신청했을 때 그 사유를 들어서 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에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는 어떻다? 바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집행정지 효력가 없다는 뭐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해 관계인 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례를 만들어 버리니까. 두 번째가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는 어떻다? 이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답을 뽑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주 구성이 됐었고요. 이제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실행 작년 시험 문제 구성이 됐던 사례. 자, 이렇게 합니다. 등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 관계인 등이 이 신청을 법원에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라, 등기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등기관은 법원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다 등기 기록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다 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그 기록 명령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가등기 본등기 얘기할 때 논의했던 주제 있었잖아요. 양립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근데 우리 시험용으로는 말소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용의권 설정 등기하고 중간에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 저당권 등기 등은 어떻다? 말소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이 행하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법원이 행하는 등기라고 하는 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어떻다?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는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직권 말소의
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항상 문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다. 근데 다음에 등기는 양립할 수 있는 등기이다. 그러니까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주제, 원칙을 갖고 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 또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등기가 있든 간에 어떻다? 다 양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가등기 본등기를 설명드려요. 이 구조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권리 이전 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라라는 이런 법원의 판사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3자 명의의 권리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갑에서 을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등기권이 근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 등기 신청을 각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에 관계인 을은 뭘 할 수 있다? 이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야, 등기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럼 등기관 당연히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혹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이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결국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실행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익권 설정 등기 기록 명령이 있는데 그 자리에 똑같은 용익권이 이미 설정이 돼 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법원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용익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말소 등기를 하라고 했어. 근데 말소 등기는 아까 항상 중요한 게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갑자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말소 등기할 수 없다. 그 외에 첨부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이건 맥락으로 가셔야 돼. 법원의 판사가 기록명령이라는 것을 했을 때 당연히 등기관은 법원의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다? 기록명령 실행을 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지금 이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 이미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때는 안 되죠. 이때는 안 된다 해서 기록명령 실행할 수 없다. 그동안 나왔던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30회 때 어려운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등기냐 없는 등기냐 요 얘기로 계속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등기부 보존 열람. 아까 봤던 주제인데요. 등기부는 영구 보존해야 되고요. 부속 서류는 어떻다? 5년간 보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부는 어떻다? 반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부속 서류도 어떻다? 반출할 수 있다. 명자, 명령, 촉탁, 암자, 영장 등이 있으면 어떻다? 바로 옮길 수가 있다.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교재에서 249페이지 제일 하단부 있잖아요. 부속 서류는 어떻다? 이에 관계인만 어떻다?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게 아까 신청 정보, 첨부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신청 정보, 첨부 정보라는 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예, 그래서 요 얘기가 아까 부속 서류 5년간 보존,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 5년간 보존. 요 정도가 등기 실행 등에 관한 주연 이슈, 관련한 쟁점들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해서 모르는 거죠. 근데 딱 하나 하는 거 있죠. 뜻 나와 있죠. 뜻 나와 있죠. 뜻 나와 있죠. 뜻은 어디다 기록한다고 했어?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 누가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어떻다 기록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바로 토지의 등기부가 있다. 그럼 토지 등기부에는 구분 건물이 있음을 공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가 겁나 하이클래스 문제야. 뭐냐면 구도를 알고 있으면은 뜻은 당연히 어떻다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 어떻다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체계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이걸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내용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험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점수가 나오시려면 분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본인이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답도 안 나오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 외워서 이빨 깝니다. 근데 이게 시험용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거든요. 이걸 줄줄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토지 관련해서 토지 등기 기록에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에는 어떻다? 직권으로 뜻을 기록을 하게 된다 해서 아주 괜찮았던 문제 해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해서 24회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집합 건물의 등기 등에 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건 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만 볼까요?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등기관은 자, 대지권 등기를 마친 경우 촉탁으로 해서 이 틀렸고요. 직권이라고 할 것. 토지의 등기 기록이 어떻다?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1번 틀렸고요. 이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법 우리 12문제 보시는데 보통 수험생들이 6문제 맞추면 장하다고 흐뭇하게 특징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부터 아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처럼 이렇게 방대한 내용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파트예요. 과감히 버리고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등기법에서 진짜 이게 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공부 좀 하신다는 분들이 등기법 꿈이 몇 문제냐면 5문제에서 4문제만 맞추면 좋겠다. 왜? 공간정보법이 12문제고 한 8문제 가까이 맞출 수 있으니까. 물론 그분은 계산할 때 공간정보법은 12문제를 맞춰야지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그건 뭐 생각이 자유로운 건데 공간정보 쉬운데 그중에 최대 아무리 공부를 해도 8문제. 등기법, 자, 확률상 6문제 내에 맞추면 겁나 성공한 겁니다. 그럼 애초에 공부할 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는 눈길도 주지 마실 것. 제가 잘 모르는 문제는 여러분도 알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쉬운 문제 잘해야 돼. 자, 등기 사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이건 이제 접효.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접효라고 해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접수된 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장된 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얘기할 때 논의쟁점 삼았던 거 있었죠. 같은 날짜 확정일자, 같은 날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게 되면 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2번, 자,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개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해서 일단 옳은 표현. 뭔 소리냐면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을구를 묶어서 하나의 등기 용지를 사용한다. 몰라도 돼. 대신 아래 이렇게 총 몇 개 페이지? 4개 페이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해석하시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제 제가 미리 분석을 해보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 위주로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법도 마찬가지고 등기법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는 몇 개 그걸 갖고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르는 게 무작위로 나왔을 때 방법은요,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대신 최소한으로 몇 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애초에 시험 볼 때부터 마음 편해 그냥 100% 몰라도 된다. 그리고 애초에 공부도 안 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나름의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뭐도 하고 못해요. 해보셨잖아요. 지금 몇 달째 했는데 들으면 알고 직접은 잘 못하고 본인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요. 이게 양이 더럽게 많아, 더럽게 양이 많아. 해서 그 정도. 3번째는요. 등기 의무자가 2인 인사일 때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사실을 통지한다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았네요. 자, 의미 없습니다. 경정 등기 딱 한 번 나왔어요. 7년 동안. 경정 등기의 의미가 뭐였었죠? 경정 등기의 의미가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일부 불일치했을 때 어떻다? 이때 바로 이걸 경정 등기. 자, 한번 해보십시다. 경정 등기를 했다고 해서 권리관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답을 턱 맞춰버리면 나머지 계속 나오신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뒤에 딱 해갖고 벌써 올해는 등기부 처음 들으시죠? 네, 그러시죠. 그래서 저분이 실무에서 엄청난 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몰래 안 가봐서. 그래서 다시 경정 등기를 했다고 해서 실체 관계가 변화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잘못 표시가 됐을 뿐이야. 그거 고치는 거야. 이게 뭐가 된다? 경정 등기라는 개념. 그래서 이거 전원은 통제할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나 있어라. 한 놈에만 통제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 어려웠던 지문인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3번 이건 알아야지. 자,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저접표 이거 알아야 되죠? 저접표 해서 저접표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전문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위임 얘기했었잖아요. 대법원 장이 어떻다? 관할 등기 관련 사무를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제주도에 있는 땅이든 서울에 있는 땅이든 안양에 있는 땅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부분 홈페이지 접속하면 자 중앙등기소라는 데서 다 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던 주제.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십시다.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두 개는 저접표를 갖고 두 개는 카바를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을구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5번은 큰 쟁점 안 돼 보이는데 하여튼 답은 3번 엽기적인 걸 가지고 뽑아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문제 보다 보면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옛날 문제들은 지문들이 짧습니다. 전반적으로 짧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문들이 억수로 길어요. 억수로 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읽으시면 시간 내도 못 풀 뿐더러 이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사리 판이 돼. 그래서 아까 등기필 정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몇 개 루틴들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실력은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점수는 안 올라. 그럼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패턴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등기필 정보 통지해야 된다. 나와 있죠? 통지해야 된다. 틀렸나요? 원칙적으로 통지해야 되는구나. 원칙적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이거 맞네요. 원칙적으로 다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근데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맞겠죠? 앞에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맞다고 이걸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읽지 말라니까요. 읽어봤자 이 지문이 안 나온다고 또 딴 게 막 튀어나온다. 사방으로 6개가 7개가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30회 문제구나. 골때린 놈들이야.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는 경우 자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게 만약 땅 문서가 수십 개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잊어버렸는데요. 등기필 정보 하나 발급해 주세요. 안 되고요. 이때 자 이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제 신청 정보 얘기할 때 살 하나 붙일 게 있죠.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 신청 정보 중에서 뭐가 있다?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세 개 먼저 외우십시다.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여기까지는 사람된 도리라고 그랬어요. 등기 신청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가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이건 세팅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 이건 일단 알아야 된다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게 뭐가 된다? 등기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동산이냐, 누구냐, 그리고 어떤 권리고 어떤 원인이냐. 이건 기본이야. 근데 이제 살 붙일게 등기필 정보.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자신 현재 지난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았을 때 뭐가 있어요? 등기필 정보를 교부받았겠지요?
다시 등기 관리자에게 원칙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교부를 한다고요. 내가 집을 하나 사게 되면은 등기소에서 뭐 이런 점 돈만 쳐받는 게 아니라 기념품으로 하나 뭘 보내준다. 등기 필 정보를 보내준다고요. 이때 제일 초치는 얘기가 난 집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안 돼. 오늘부터 외워. 다시 등기 필증, 등기 관리증, 등기 필 정보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 관리자가 누구야?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관리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한테 등기 필 정보가 교부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팔아쳐먹으려면 지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어떻다?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보안 카드가처럼 생겼다니까. 그래서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 매겨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메이더, 진짜 권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뭐가 된다? 바로 등기 필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을 뭐라고 그래?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이해되시죠?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이해되실 거야? 두 번째, 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뭐야?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매도인이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 표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매도인을 가리켜서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또는 매도인을 가리켜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그럼 지가 갖고 있는 뭐를? 등기 필증. 옛날로 치면 등기 필증. 이걸 등기소에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 다시 스토리를 잡아야 돼. 자,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교부가 된다? 등기 필 정보가 교부가 된다. 이걸 갖고 있다가 삶아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아먹을 때 진짜 내 매도인 맞습니다. 내가 매도 의사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등기관님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 등기 필 정보의 제공이라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승소한 등기 관리자의 단독 신청. 이때는 등기 필 정보 필요가 없는 거야.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뭐야? 이때는 논리체계가 그 매도인한테 연락해서 빨리 등기필 정보 달라 해봤자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들 해서 이게 등기필 정보. 그리고 새로운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이건 지금 매수인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불이 나서 분실을 해버렸다. 이래 재교부 신청할 수 없고요. 재교부 신청할 수 없을 테고, 등기 관리자도 안 된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가 돼? 등기 의무자가 돼야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그죠?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야 되잖아. 지금 읽다 보니까 개소리가 나와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등기 관리자가 어떻게 등기필 정보를 분실을 해? 매수인이 매도인 걸 어떻게 잊어버려? 내가 들고 갈게 해서 주머니 넣었다 잊어버려? 여기 말도 안 되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을 했을 때 재발급할 수 없고요. 직접 매도인이 현장에 출석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매도인이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을 틀리게 저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요거 가지고 두 개 커버하는 거죠. 그죠? 아까 앞에 있었잖아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뭐야? 원칙적으로 등기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세 개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걸 갖고 5개 지문 중에 3개를 커버하는 거라고요. 나머지 4번 좀 볼까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누구야? 승소한 등기 의무자 누구야? 매도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신청하는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만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왔던 주제였었고 엽기적인 주제를 가지고 재발급 얘기를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 구조,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등기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이제 등기소에 받습니다.
합니다. 그럼 이걸 갖고 있다 팔아먹을 때 뭐라 해야 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자, 신청 정보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아이를 공동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성취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이슈는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거 잡아내셔야 돼. 자주 나옵니다.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 있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등기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절차 등 해서 자 1번 등기관의 처분이 난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시정했다고 해서 등기관이 멈추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은 어떻다?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 2번 지문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등기세 제공하지 않는 데서 요건 상식으로 하나 기억하세요. 매도인은 어떻다? 주민등본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 그리고 사실은요, 이 첨부정보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고 딱 한 가지 법인 아닌 사단에서 정대대, 정대대, 결이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외울 게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시험 지문에 뭐가 뜬다고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앞에 뭐가 나오든 간에 어떻다? 통지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내려면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점점점 통지해야 된다.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그건 틀린 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알아야 되죠? 틀렸죠? 전자 신청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재밌었다. 전세권 설정 설정 범위가 건물의 전부일 때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유치한 얘기죠? 가십시다. 지상권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까요? 지상권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자 어디 있어요? 교재 요약집 254페이지. 자 255페이지 가서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주제 쭉 한번 스크린에 드릴게요. 우리가 용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 자, 범위가 지상권부터 봅시다. 지상권부터 보자고. 자, 지상권 설정한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지적도를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어느 부분을, 그 토지 어느 부분을 이용하는 건지 알려줘야 되니까. 지적도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자, 지금 부동산의 일부다라고 하면 어떻다? 자, 토지니까 지적도를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전세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 토지 건물의 일부에서 토지 일부면 지적도를, 건물의 일부이게 되면 어떻다? 건물 토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 용의권에 있어서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라고 한 것을 가지고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법이 개 짜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갑자기 신청 정보 얘기하다가 자, 지상권, 전세권 얘기로 훅 넘어가게 되니까 이래서 등기법이 더럽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각 주제별로 심플하게 해서 용의권의 쟁점 뭐라고요? 토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할 때는 지적도라고 하는 거, 건물의 일부이면 어떻다?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의미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확인합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까 우리 이의신청 얘기 겁나 많이 나오는 주제다.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정확하게 외우셨죠? 바로 이해관계인만 없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할 때 제한이 있었죠? 새로운 사실 이유로는 없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거 기록명령에 따라서 어떻다? 등기를 실행을 해야 된다. 기록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을 해야 된다. 해서 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실행을 함에 있어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다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다시 세 개 뼈대 잡으셔야 돼. 이해관계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 자, 저거 새로운 사실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세 번째 마지막 30회 때 나왔던 것이 바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실행.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면 그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또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자, 이의신청, 새로운 사실 등을 해서 이의신 근거로 할 수 있다 해서 겁나 유치하게. 왜 이런 걸 답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트는 대단히 유치하게 구성을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자, 이해관계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3번째 문제요. 자, 서면으로 해야 되고 몰라 전혀 쟁점 안 되고요.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부는 하던 대로 가던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나머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3개 명제 가지고 가셔야 돼. 3개 명제. 3개 명제만 가지고. 그중에서도 이 문제 답이 됐던 이 아이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 명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좀 오래전 26회 때 거의 겁나 쉬웠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권에 처분된 이 절차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새로운 문제 똑같네.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등기법 중에 득템이지. 득템, 오와 이런 문제가 있나.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쉬운 거 잘해요. 쉬운 거. 어려운 거 뒤지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이 시험은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얇고 좀 넓게 살랑살랑 이렇게 쳐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3번 관할지방법원 부기 등기를 명할 수 있다. 모르겠고 해서 여기서는 알 수 있는 질문 딸랑 2개밖에 없고요. 26회 때 문제하고 똑같이 28회 때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답을 맞춰내셔야 돼요.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또 이 신청 나와 있나? 이 기록명령 얘기가 나와 있네. 그래서 자,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할 수가 없다.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어떻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 30회 때 지금 보니까 26, 28, 30 해서 짝수회차에 도배했던 문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으나 그 사이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제3자 명의에 저당권 등기하고 소유권 등기는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는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새끼가 소유권 갖고 딴 놈이 저당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고. 뭐 이런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등기권이 각하 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이의 신청을 하게 돼. 그래서 법원은 판사가 갑 소유 부동산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라는 기록 명령을 했다고요. 근데 돈이 급해가지고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렸다고. 그럼 저당권대로 있는 것이고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누구 입장에서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저당권 등기와 소유권 등기는 다 양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권리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제3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돼버린 경우 법정 그대로 카피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을한테 하라고 했는데 그 사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으면 어떻다? 이때는 양립할 수 없다. 등기 실행할 수 없었고요. 말소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사이에 이미 본 것처럼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말소 등기 하려면 제3자의 승낙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첨부 정보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거기 또 다른 전세권 등기가 있었다. 그러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제 취지는 민법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양립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게 등기법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의미 전달은 되더라도 민법에 관한 지식의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게 있네요. 자,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이건 알겠다.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했을 때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뭐디야? 바로 통정 허위 표시. 민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죠. 통정 허위 표시. 거기서 파생되는 개념 뭐가 있어서 은닉 행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은닉 행위. 여러분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다뤄졌던 내용이고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었지? 자,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서 자, 자료 58페이지 통정 허위 표시 한 번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 이중매매 적극 가담에 이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이어서 통정 허위 표시 쟁점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무효에 불구하고 선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에 있어서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데 비해서 얘는 소유권 취득하고요. 두 번째,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은닉행위, 증여 계약은 유효하고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자 은닉행위에 해당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우리 앞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할 수 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포괄 승계인, 그리고 증명하는 자 2명 있었지. 수용하고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관련해서 따로 이 시군구청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뭐라 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대장상 최초 소유자도 아니고 상속인도 포괄 승계인도 아닌 자가 매수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원칙적으로 유효했었고요. 모두 생략 등기도 뭐가 된다? 원칙적 유효. 이것도 이제 완전 반 이상이 민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자, 뒤에 임차권 등기가 돼 버렸다라고 했을 때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소 등기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고 이건 경정 등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경정 등기가 뭐라고 해서 원시적으로 등기부와 실체관계가 일부 불일치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경정 등기.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된다? 전부가 불일치하면 무효고 말소 등기의 문제. 그래서 자, 기본적인 등기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해서 답을 3번으로 틀리게 뽑았고요. 자, 권리자 갑임에도 불구하고 자, 을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 이 뭐야?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말소 등기. 갑이 소유자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을이 명의다. 그 등기 뭐라고요? 무효. 자,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면 명의 신탁, 알범의 모경수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매도인이 명의주택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면 현재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수탁자 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5번은 읽지도 마세요. 너무 길잖아. 그래서 비우고 가셔야 돼. 문제 겁나 길게 나오면 패스. 어차피 봐봤자 모를 내용이야.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그나마 어서 봤던 거 해서 요게 앞에서 그 얘기
등기. 자,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말소 등기 문제. 전부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다? 말소 등기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주제. 그 다음 논의할 쟁점은요. 자, 등기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자, 바로 틀린 것은 끄트머리 봐야겠다. 발생한다. 그럼 뭐가 있어요? 접효 나와야 되죠. 발생한다. 그럼 뭐라고요? 접효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장된 때 발생한다. 옳은 표현. 2번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넘어가고 같은 주 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른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의 주 등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부기등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갖게 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할 수 있다? 자,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해서 얘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가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하려면 누굴 만나야 돼? 자, 소유자를 만나야 되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니까 주등기. 근데 전세권의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 그래서 어떻게 1-1 전세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번 새롭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병이라고 전제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전 등기가 이런 정한테 이전되면 어떻다? 그 순서에 따른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이 명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좀 뜬금없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어요. 자, 이건 가등기 본등기 체크하셔야 돼.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등기 본등기에서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항상 나와 있죠.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 할 수 없는 게 뭐가 돼? 보물말은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가 가등기 단독 신청 별로 안 나오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좀 어려웠던 거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 네 번째 출제 포인트였죠. 가등기 말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의무자라든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잖아. 그래서 본등기함에 있어서 자,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비교해서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등기 실행되면 가등기 순위번호에 따른다까지 있었고요. 제일 어려웠던 주제 이런 얘기 있었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서 맞춰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근데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말소할 수 없는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됐었죠. 지상권 같은 용익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말소의 문제 발생하지 않을 테고 또 저당권은 무조건 다 다른 권리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웠던 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리고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떻다? 법원 행한 등기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전제했을 때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다 해서 거기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엄청 돌려서 가는 그런 식의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가등기란 주제와 연계가 돼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거 우리 집합 건물에 관한 등기 등 거의 대지권 등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다 버립시다.
어쨌든 한번 답이 될 확률이 3년에 한 문제 꼴이니까 집합과목을 얘기는 다 버리고 가십시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 요거 답을 4번으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사항, 이에 관계인에 한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속 서류, 첨부 서류 이런 것들, 부속 서류는 어떻다? 이에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자료 아까 몇 페이지? 아까 다 외운 것처럼 그랬었는데 여러분 교재 등기 실행 등 관련해서 교재 249페이지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해야 되고요. 부속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등기 기록은 반출할 수 없다. 부속 서류가 다 반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속 서류는 누구? 이해 관계인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한데 보니까 자꾸 이제 낯설어. 어찌됐든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다 열람할 수 있다. 뭐 900원인가 800원 내면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알아야 되지. 접효 저장된 때 접수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 계속 답 안 되도록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쟁점들 잘 잡아내실 거. 자, 이거 볼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유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넣기 가능하다. 양아치 시작이다. 아까 우리 저거 있었잖아요. 건물 전부에 대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 도면을 첨부한다. 틀렸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다 그때 건물 도면을 첨부한다. 아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만약 객체가 토지가 되면 뭐를 일부라고 했을 때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건물 일부다라고 하면 어떻다?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았던 바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 용의권 255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지상권 토지 일부였을 때 어떻다?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지역권 토지를 대상하는 권리야. 그래서 토지 일부였으면 어떻다?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라는 전제가 쌓이면 지적도라든가 건물 도면은 어떻다? 첨부 정보. 만약 건물 전세권이면 건물 도면이 건물 전세권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는 전세권이 되면 건물 관련해서 도면이 될 테고요. 자, 토지 일부면 어떻다?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슈 삼았던 거 전세권 할 때 강조했던 게 뭐야? 전세권의 일부 이전 넣기에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주제 얼마나 됐다고 잊어버립니까? 진짜 못 살아. 그래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넣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어떻게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담보 물권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해서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저당권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됐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 256페이지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저당권의 이전 등기 나와 있죠? 자, 저당권 일부 이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전세권다가 일부 이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그러니까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근데 절차적으로 얼마가 이전이 되는지 체크액도 같이 다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주제가 전혀 위치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아까 출제했던 거 전세권 얘기. 자, 건물에 전부였을 때 건물 도면에서 틀리게 뽑아냈고 전세권의 일부 이전,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겁나 중요하지. 앞에서 공부했던 거 말소된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기를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전부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경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봐봐. 자, 등기 신청서 끄트머리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틀렸죠? 등기 신청서 다 밖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문 보지 마시고 요약된 자료를 외우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 지금 문제 갖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본질은 다른 거 아니고요. 이 요약된 내용이 전부 다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 갖고 맨날 우려먹는다. 근데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전혀 모를 말이 중간중간에 끼어있다. 쌩까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기본만 외우셔야 돼. 이해하는 거 아니라고요. 문제 풀어보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딱 이 주제가 있으면 대충 외워요. 이 파트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딱 책을 보고 나서 세미나에 자시잖아요. 딱 체크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 체크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어차피 공부 안 할 건데. 복습하시나요? 복습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 이 자리에서 외우. 어차피 잊어먹게 또 돼 있어. 근데 이게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면 남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셨고 해서 자, 이 문제 전세권 관련한 쟁점을 담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체크합니다. 자, 등기 부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셔서 등기 기록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빨간 등기 기록, 파란 등기 기록. 공부 안 했잖아. 더럽게 공부 안 했잖아.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 부속서는 어떻다? 5년간 보존. 폐쇄되는 현혹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게 어설프게 공부를 해놓고 또 가서 판사가 된 마냥 생각을 한다고.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인데 폐쇄된 등기 기록은 이것도 영구 보존인가? 가짜니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게 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얇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돼. 근데 자꾸 판사가 다 돼갖고 내가 보기에는 폐쇄된 등기 기록을 뭐로 놀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등기 기록 영구 보존, 부속서는 어떻다? 5년간 보존. 등기 기록은 반출 불가, 부속서는 반출할 수 있다.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부속서는 이해관계인만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해서 하필 등기를 할 때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어렵다. A 토지를 어디다 붙여? B 토지에 붙이게 된다. 그럼 A 토지 등기 기록은 필요가 없죠? 이 문제가 29회인가 30회 때 뭐가 나와? 합병 등기, 하필 등기 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 있으면 어떻다? 합병 등기,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7회 때 나왔었잖아요. 이 문제가 29회인가 30회에 나온다고.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맥락이 똑같다고. 30회 때인가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필 등기, 합병 등기 관련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 저당권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을 때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지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새로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지식이 얕아서 그걸 잘 모를 뿐이지 맥락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27회 때 나왔던 이 주제를 가지고 30회 때 다시 살을 붙인다고. 하필 등기, 합병 등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하필 등기, 합병 등기에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으면 다 하필 등기,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 공간정보법에서 합병 불가능한 경우 뭐가 있어? 다른 경우. 합병 불가능한 경우 뭐가 있어? 다른 경우. 두 개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뭐가 있다고요? 다른 경우. 뭐가 달라? 모르지. 그냥 다른 경우.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라도 축이라도 알아야 돼. 아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시면은 실력이 별로 없어도 점수를 뽑기가 겁나 대박이라니까요. 실력 갖고 쇼부를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이건 이 공부는 나중에 중개업을 혹시 하시거나 그때 가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뒤지게 공부를 하시면 돼. 그때 진짜 전문가가 될 테니까. 지금은 자격증 따는 데 주안점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부분 자료. 오른편인데 의미 없고요. 대박이다.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은 갑과 을구만 두게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생전 처음 보는 질문. 해서 우리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쯤은 거의 모를 얘기가 깔려 있다. 해서 요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잠시 끊었다가 소유권 제가 촉탁에 따른 등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